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샘튜브의 매킨토시가 빼곡히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딴 거보다도 프리앰프 2개, 여기랑 여기 있어요. C55와 C2800. 2800은 튜브, 진공관 풀이고 C55는 솔리드 스테이트.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진공관과 솔리드를 대표하는 두 모델입니다. 이 두 제품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프리앰프 두 개를 비교해보는 편에 뭐 흔치 않게 이렇게 다 보였으니까 매킨토시 파워앰프와 턴테이블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매킨토시 얘기를 뭐 길게 할 자리는 아니지만 또 틈틈이 매킨토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매킨토시 하나를 이렇게 진지하게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 의외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매킨토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흐르거나 매킨토시 뭐 이렇게 많이 할 얘기 없지 않아?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은 뭐 프리앰프 2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매킨토시를 오디오 파일로서 그 다음에 매킨토시 잘 모르는데 좋은 회사, 매킨토시 그냥 하이엔드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히 공유할 수 있는, 매킨토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냥 얘기를 제 방식대로 전해드리자면, 매킨토시가 올해 자그마치 75주년이 되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야, 나는 매킨토시보다 더 뛰어난 그런 앰프다. 나는 매킨토시보다는 새로운 걸 개척했다. 매킨토시 이제 낡았다. 이제 매킨토시 대는 갔고 내가 이제 매킨토시보다 위에 있는 앰프다. 더 우수한 앰프다. 이런 회사가 있었는가 하면 매킨토시 이런 장점을 내 쪽으로 다 끌어올려서 내가 매킨토시의 그 다음이야. 나는 매킨토시보다 더 싼 가격에 매킨토시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앰프야.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근데 그 회사들 중에 살아남아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매킨토시는 항상 굳건히 있었던 그런 거대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했던 수많은 브랜드들은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기치를 올렸다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누구랑 군대 생활 오래 하냐, 이거 뭐 남자들이 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얘기예요. 매킨토시는 1949년, 이제 1950년이 되기 전에 시작한 회사인데 그 원래의 전통을 지금까지 그대로 쭉 발전시켜 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스타일들, 하이엔드 운동이 일었던 60년대, 70년대,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온 2000년, 2010년 이런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매킨토시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스타일을 여러 세대들이 따라오게 만든 그런 묵직함이 있습니다. 매킨토시 이전에 시작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사라져서 이제 흔적도 없는 회사들도 많고, 매킨토시 이후에 생겨난 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라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의 매킨토시가 앞으로 펼쳐갈 것들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과거의 매킨토시들이 만들어온 이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주는 무게와 새로운 사운드와 스타일들, 이게 사실 매킨토시를 즐기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식한 포맷, 그 디자인과 어떤 스타일 이런 걸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거의 바깥쪽을 보면 항상 그 시점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들과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이 조금씩 더 바깥층을 이렇게 점점 더 견고하게 마치 오래된 나이테처럼 두텁고 단단한 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매킨토시라고 그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매킨토시를 보고 그 매킨토시의 기준으로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 특히 앰프계에서 어떤 기준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볼 두 프리앰프, 이쪽부터 보면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 C55, 저쪽에 있는 게 C2800 진공관 프리앰프입니다. 이 두 프리앰프는 각기 솔리드와 진공관 양쪽으로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스펙이 거의 똑같아요. 그게 참 매킨토시가 설정한 우리는 진공관으로도 솔리드로도 트랜지스터로도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두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킨토시 프리앰프가 지금 다 합치면 6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이 둘이 딱 쌍둥이처럼 C55와 2800 가격도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1500만원, 1450만원 이렇게 나란히 늘어서 있는 두 제품입니다. 두 제품은 공통적으로 매킨토시의 프리답게 아주 이 넉넉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이걸 과연 다 꽂아 쓸 수 있을까, 이걸 다 쓰라고 만든 걸까 싶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둔
C55나 2800이나 둘 다 각각 이래요. 아날로그 입력이 7개가 있고 디지털도 7개가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단 7개 외에도 또 2개의 포너 입력이 또 있어요. 아날로그 7개는 밸런스가 3개, 언밸런스가 4개, 그리고 이제 포너 입력이 2개 이렇게 돼 있고, 디지털만 해도 코엑셀이 2개, 광이 2개, HDMI, ARC 있죠. TV랑 비주얼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체 그 자사 디지털 플레이하고 연결할 수 있는 MCT 입력이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그게 또 있고, 그리고 USB 입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입력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 특히 디지털 입력은 맥킨토시가 굉장히 신경을 쓴 그 DA2라는 DAC 입력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양이 높습니다. 쿼드 밸런스드라고, 좌우를 밸런스로 하되 양쪽을 4개씩 구성한 그렇게 풍부한 DAC단으로 구성이 돼서 PCM으로 24비트에 192kHz로 DSD는 512, DXD로도 384까지인가, 소스가 뭐든 그렇게 뛰어난 디지털 프로세싱단인 DA2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C55와 C2800은 각각 기존 제품, 원래 있었던 제품의 업 버전들인데, 55는 C53에서, 그 다음에 2800은 C2700에서 업 버전이 된 그런 제품들인데, 오디오 회사들이 이제 때가 돼서 새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필연적이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은 알토란 같은 그거 정말 잘 넣어줬어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두 제품 공이 이 출력 있잖아요. 파워앰프 쪽으로 출력할 때 그거를 대역별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바이 앰핑을 할 수 있게 나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워앰프를 2개를 붙여서 하나는 고역 쪽, 하나는 저역 쪽을 드라이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이 패스와 로우 패스, 그러니까 낮은 대역 재생용과 높은 대역 재생용 출력을 2개로 나눠놨어요. 그 각 대역 특성에 맞게 당연히 나눠놨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메인은 하이 쪽에다가 맞춰놔서 난 하나만 쓸 건데, 파워앰프 하나만 쓸 건데 하는 분들은 하이 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하고 로우 외에도 서브우퍼 쪽 연결 출력을 따로 뒀어요. 맥킨토시 파워앰프 중에서 901 같은 제품을 보면 진공관과 솔리드를 한 바디에 탑재하고 있잖아요. 이 앰프에 그대로 물리면 아주 훌륭하죠. 높은 대역 쪽은 진공관, 그다음에 낮은 대역 쪽은 솔리드, 그런 자사 앰프하고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맥킨토시도 이제 컨트롤 앱 같은 게 전용 앱이 필요하잖아요. 맥킨토시 커넥터 앱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능 탑재하면 프리앰프가 기능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입출력을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볼륨 조절도 마찬가지로 리모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리모컨이 아닌 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좀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앱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새 버전에 다 적용이 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특이해요.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기능인데, 그 이퀄라이저라는 거 있잖아요. C55에는 이미 대역별로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8개 구간별 그게 아니고 이퀄라이저, 그보다 좀 더 정교하고 기능이 많은 맥킨토시 자사에서 쓰는 이퀄라이저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퀄라이저는 프리앰프하고 파워 사이에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걸 간단히 그냥 프리 쪽에 꽂기만 하면 되는, 이걸 맥킨토시에서는 프로세서 루프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 있다가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없어졌었는데, 아마 상징적으로 원래 우리 이런 걸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들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앰프에만 연결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걸 다시 부활시킨 그런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플랫폼 외에는 솔리드 스테이트와 진공관 이런 차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앰프인 C2800은 입력단에 12AX7A 이게 3개, 그 다음에 12AT7 1개, 이 두 관이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AT7은 약간 선명한 쪽이고, AX7A, AX7의 개량형이죠. 7A는 살짝 따뜻한 맛이 나는, 이걸 몇 개씩 써서 배합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맥킨토시가 자사의 오랜 이 프리앰프, 진공관 앰프를 써온 오랜 경험에 근거해서 배합을 하고, 진공관도 물론 자사에 설정한 최신 제품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편 C55는 2800에 없는 8개의 노브가 있습니다. 사실 진공관 프리인 C2800에도 그걸 둬도 되는데, 그것까지 두면 약간의 성능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두 제품의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퀄라이징 8개 밴드 대역 조절하는 맥킨토시 고유의 이퀄라이징 기능은 솔리드 스테이트인 C55에만 그렇게 두는, 그래서 사용자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둘이 너무 또 그 부분에서는 확연히 방향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맥킨토시라는 브랜드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꽉 채워놓고 보면, 이거는 오디오 사용자 중에 이 중에 하나, 나는 이 중에 하나를 어떻게 골라도 맥킨토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맥킨토시를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프리앰프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란성 쌍둥이 같은 두 프리앰프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맥킨토시는 확실히 전체 포트폴리오 반경이 넓고 저 뒤쪽으로는 이 75년의 세월이 쭉 축적이 돼 있어서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력이 대단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중에서 난 도저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란 얘기죠. 어떻게도 요 중에 하나, 그 수많은 오디오 사용자들의 하나하나를 다 구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게 만든 그런 아주 거대한 앰프 군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품뿐만 아니라 구형들도 여전히 맥킨토시 빈티지로 인기가 사실 식지 않죠. 어떤 거는 똑같은 걸 새로 만들었어도 구형을 더 좋아하는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그런 제품군 속에서 특정 버전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그게 이 75년 역사가 만들어낸 특정 브랜드의 제품 사용하는 재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두 제품은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두 개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또 각자 특성을 확인해봐야 되고, 그래서 두 제품을 마침 이 턴테이블 MT2까지 같이 시연을 하다 보니, 아날로그 쪽은 진공관 앰프인 C2800, 그 바로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스트리머인 리인 쪽은 솔리드 스테이트인 C55로,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게. 그래서 최종 증폭은 파워 앰프는 MC462로, 그러니까 디지털은 이렇게 흐르고 아날로그는 이렇게 흐르게, 그렇게 각각 두 곡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m a fool to want you. I'm a fool to want you. To want a love that can't be true. A love that's there, others too. I'm a fool to hold you. Such a fool to hold you. To seek a kiss, not mine alone. To share a kiss the devil has known. Time again, I said I'd leave you.
is in your eyes. A look, your smile can't disguise.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오늘 시청은 출구 쪽에서부터 보면 이게 또 같은 그룹이죠. 맥킨토시 그룹이 된 소노스 파베르의 세라피노. 아시겠지만 아마티 트러디션의 바로 아래 동생, 거의 쌍둥이처럼 생겼죠. 우퍼 사이즈만 조금 작고 드라이버 유닛부터 그 캐비넷들이 전부 개량이 됐죠. 소노스 파베르 기존 라인업에 중추가 되는 대표 제품입니다. 페이지 플러그도 앞쪽에 좀 크게 생겼잖아요. 외관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소리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세라피노로 시청을 하고 파워앰프는 MC462, 이게 450W 출력을 내는. 맥킨토시가 이 출력이 상위 제품이라고 무조건 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450W는 맥킨토시 제품 내에서도 제일 출력이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는 말씀드렸듯이 C55 솔리드, C2800 진공관,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그 MT2 맥킨토시 또 턴테이블 라인업이 5개인가 있죠. 은근히 많아요. 그 중에 막내 제품입니다. 막내 제품만 해도 가격이나 이 등급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MT2의 카트리지는 나가오카의 JT80BT 이 바늘로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리는 또 수직으로 하나 끌어올려서 에디션 허브가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블랙 버전은 클래식 허브라고 부르는데 오거닉 DAC가 들어간 바로 수직으로 상위 제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트리밍은 린 셀렉 DSM의 오거닉 DAC 버전으로 C55 프리앰프를 통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아마 샘튜브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대략 느낌이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꽤 큽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또 이잼이죠. 이게 제가 들은 대로 일단 얘기를 해드리자면, 확실히 C55는 지금 현 시점에 주주가 되는 맥킨토시의 프리앰프답게 맥킨토시 특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뚜렷뚜렷하고 드라마틱하게 펼쳐내는 건 여기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 무대를 좌우나 깊이 있게 펼쳐내는 능력,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오가는 그런 반경, 이런 게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느낌 자체가 55쪽을 듣는 게 마치 이 대출력 앰프를 듣는 듯한 느낌, 뚜렷뚜렷하고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그래서 음악을 듣는 어떤 쾌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C55 쪽이었어요. 한편 C2800은 이쪽은 순도에 역시 진공관스럽게, 이 음악은 원래 구간들이 여기까지 다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잘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솔리드 사용자 트랜지스터 애호가와 진공관 애호가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둘의 취향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고 서로 확 갈라지는, 혹은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그런 사용자들을 보듯이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고 영상 분량을 굳이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 LP로도 두 프리를, 왜냐면 C55에도 포노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린으로도 진공관과 솔리드 두 프리를 LP로 한 번, 그 다음에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한 번, 두 개 프리로 교차해 들어보면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근데 여하튼 오늘은 LP 쪽은 C2800 진공관 프리, 그 다음에 스트리밍 쪽은 C55 솔리드 프리,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나셨을 거예요. 물론 LP 특성상, 그리고 진공관 포노단의 특성상 이 스트리밍에 깨끗하고 배경에 소음조차 없는 그런 배경하고 다르게 LP 쪽은 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디지털 스트리밍하고는 좀 다르게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스트리밍하고는 역시 다른, 원래 이 곡은 이렇게 들렸었던 거지라는 갑자기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순수 아날로그의 장점들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우선 LP로 처음에 들어봤던 이 곡을 이제 LP 테스트할 때 샘튜브에서 오랜 동안 이제 점점 레퍼런스가 돼가는데 핸델의 하프 협주곡 1악장 있죠. 이게 니카노 자발레타가 연주하는. 사실 이 곡은 CD하고 스트리밍도 또 서로 차이가, 이 둘도 서로 차이가 나지만 이런 디지털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런 아날로그만의 소리가 있어요. 마치 그 솜털이 보이는 듯한 아주 풋풋한 피부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런 피부의 감촉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하프를 이렇게 사람 손으로 뜯는 그런 장면의 소리가 역시 아날로그 쪽에 주로 하모닉스가 많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아날로그 쪽의 소리가 훨씬, 조금도 아니고 훨씬 생동감이 넘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촘촘하고 짧은 순간 각 음들이 마무리를 하지만 그 디지털은 없는 독특하게 뒤쪽에 살짝 들이워진 하모닉스들이 이 곡을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게 그런 고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들은 이 곡을 그대로 비교를 하자면, 스트리밍은 4K, 8K 화질로 본 아주 깨끗하고 구석구석이 잘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스트리밍 쪽이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쪽은 지금처럼 포노 잡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자글자글하는, 그리고 이건 어떤 필름으로 영화를 볼 때 느낌처럼 그런 노이즈들이 보이긴 하지만 고해상도 화면에서 볼 수 없는 실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게,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움직이고 사람이 발걸음을 뛸 때마다 살짝 먼지가 일어나는 장면이나, 그 세부 묘사를 하는 디지털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살짝 펄럭거리는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건 역시 LP에서만 들리는 소리라는 거, 그런 것들을 MT2를 통한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컬도 그래요. 이 빌리 할리데이의 I'm a Fool to Want You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오랜 녹음이 악 앞에 첼로 같은 현이 흐르고 나서 바로 빌리 할리데이 목소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역시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실제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운 그런 생동감, 느린 곡이지만 아주 풋풋하고 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새로 나온 핸드폰에, 얼마 전에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새로 나온 핸드폰에 최고 그 케이스를 끼운 이런 상태하고 생폰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폰. 좋은 케이스를 끼우면 뭐 폼도 나고 뭐 보호가 되고 비주얼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실제 폰의 감촉과 이런 거는 아무것도 끼우지 않고 쓰는, 그걸 당하지도 못하죠. 여튼 그런 느낌이 이 LP를 듣는 빌리 할리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편 이 LP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워낙에 이 재생력이 뛰어난 오가닉 DAC를 붙인 이 에디션 허브 버전, 그 린의 셀렉트 DSM으로 플레이를 한, 그래서 프리앰프 C55로 출력을 한 이 신호는 역시 다이나믹입니다. 어떤 밀도와 어떤 힘만으로 보여주는 다이나믹이 아니라 구간이 이렇게 마치 쫙 하고 펼쳐내는 어떤 광경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원래 녹음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의 그런 쾌감은 대단합니다. 그 처음에 들어본 양성 교수님이 연주하는 그 키자스, 이 곡 시작에 뚠뚠뚠뚠뚠 여기에 아주 묵직한 베이스가 깔려 있고, 앞에 전주 부분에서의 짧고 경쾌하고 단순한 비트가 정교하게, 녹음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의 이 다이나믹스가, 해상도가 이렇게 좀처럼 뚜렷하게 베이스 다이나믹이 잘 보이는 그런 경우는 드문데, 역시 맥킨토시가 이런 건 정말 잘해. 아주 묵직하면서도 그 낮은 대역에서의 그 저음이 퉁 치고 사라지는 부분들을 아주 선명하게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 장면, 첼로가 시작되기 전에 이 전주 부분만 들어도 이 곡의 오디오적 쾌감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첼로가 연주가 시작이 되면, 사실 이 음반의 녹음을 그래서 제가 종종 칭찬을 하는데, 첼로의 질감이 조금 아까 말한 그런 전주의 다이나믹스와 아주 멋지게 섞이면서 클래식 솔로 연주할 때 첼로하고 같은 결로 아주 잘 어울려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 클래식 솔로로 연주하는 첼로는 다이나믹스를 느끼는 그런 재미는 좀 덜하잖아요. 활로 마찰하는 그런 감촉과 질감에, 또 녹음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그런 좀 스트로크로 듣는 그런 재미지만, 지금 같은 약간은 퓨전이 된 그런 첼로 곡을 들을 때 현의 질감과 그런 다이나믹스가 섞여 나오는 부분은 이 오디오적으로 굉장히 듣는 재미가 큽니다. C55는 그런 소리를 아낌없이, 그리고 맥킨토시 프리는 원래 이런 소리를 내주는구나 라는 거를 인템포 들을 때는 그렇게 의식 못했던, 펼침이 뛰어나고 구간마다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스테이징과 함께 섞여 있는 해상도가 아주 멋지게 들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Look of Love 같은 이런 곡의 편안함도 맥킨토시 버전의 안정감 있게 펼쳐주는, 결코 왜소하지도 않고 모호하게 이렇게 양감만 펼쳐주는 그런 애매한 고전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베이스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는 그런 채로 가운데 뚜렷하게 떠오르는 이 이미징이 매킨토시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징 대단히 컴팩트하고 샤프합니다. 최근에 매킨토시를 버전별로 이렇게 좀 관찰해 보신 분들은 혹은 매킨토시를 좀 컨셉 있게 이렇게 시청해 보실 분은 알겠지만 매킨토시가 이렇게 허공에 띄워내는 입체적인 스테이징과 아주 선명한 이미징, 이거 굉장히 하이엔드적이에요. 매킨토시가 하이엔드적이라는 그런 말을 굳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대표적인 하이엔드의 전형을 다 보여주는 그런 편안함입니다. 제가 이 곡의 편안함을 종종 하이엔드적으로 편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킨토시로 듣는 The Look of Love, 트리엔테 우스트라이스의 이 The Look of Love, 이 곡은 딱 제가 말한 그런 하이엔드적 편안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흔치 않는 매킨토시 풀 시스템을 갖다 놓고 매킨토시 최신형 풀이 둘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것도 스트리밍으로, 하나는 또 아날로그로. 아마 두 제품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이 영상이 길면 또 지루하니까, 또 두 편으로 나누면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이 한 편에서 이 두 개 제품을 좀 요약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들은 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빠뜨린 내용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킨토시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두 프리앰프, 솔리드 스테이트 C55, 진공관 C2800, 이 두 제품은 어쩌면 두 개를 다 갖고 싶을 정도로 매킨토시의 75년 역사 속에 두 개 사운드를 대표하는, 그리고 매킨토시는 원래 이런 사운드였구나, 파워 앰프 쪽으로 갈수록 뭔가 파워감과 어떤 호쾌함으로 드는 앰프인 줄로만 알았던 그런 분들은 매킨토시 프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프리만 온전히 듣는 방법 하나를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헤드폰을 꽂고 들어보십시오. 두 제품 다 헤드폰 출력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헤드폰 앰프가 있으니까 좋은 헤드폰 갖고 계신 분들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매킨토시가 이렇게 굉장히 순도 높은 사운드로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또 새롭게 발견하실 그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매킨토시의 프리앰프로 발견하는 매킨토시 사운드,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매킨토시 프리앰프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